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은요, 농산물의 제값받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주시는 분입니다. 농협 가락공판장 이경철 부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초비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경기도가 아프리카 돼지 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 도내 소규모 양돈장의 돼지 수매를 검토 중에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축산업계에 따르면 경기도는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 예방 차원에서 지역 모든 내 소규모 양돈장의 돼지를 사들여서 상품성 여부에 따라 도축과 보관 그리고 폐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수매 대상을 놓고 두 가지 안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아니면 좀 각각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1안은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10개 시군지부의 전체 돼지 사육농가 596농가 가운데 규모 기준으로 하위 20%에 해당하는 농가의 돼지를 수매하는 방식입니다. 해당하는 농가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 해당하는 농가는 모두 119농가이고요. 사육 마리수는 18,456마리입니다. 이럴 경우 수매비가 47억 2천만 원, 유통 폐기비가 16억 2,900만 원 등 모두 63억 4,9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1안이 그렇다면 그럼 2안의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2안은 그 인천과 경기 전역의 돼지 사육 농가 가운데서 규모 기준 하위 20%에 속하는 돼지 농가를 그 돼지 농가의 그 돼지를 수매하는 방안입니다. 네. 이 인천과 경기 전역을 포함한다면 해당되는 농가 수가 더 많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인천과 경기 지역에선 1,450농가가 252만 4천 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예. 이 가운데 292가구 46,496마리의 돼지가 수매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 2안대로 진행이 된다면 수매비는 어느 정도로 추정되나요? 수매비는 118억 9,200만 원이고요. 유통 폐기비 41억 400만 원 등 모두 159억 9,600만 원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수매 대행 기간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수매 지침에 따라 세부 수매 요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경기도는 수확 후 돼지 입식 제한에 따른 농가의 소득 감소를 고려해 소득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현재 뭐 국내 양돈 농가뿐 아니라 양돈 업계 모두가 지금 초비상인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 경기 양돈 농가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양돈 농가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서 피해 대책이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버섯과 무화과 그리고 오이입니다. 10월의 첫째 날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일 1,425톤, 과일과채 1,001톤, 일반 채소 4,456톤 반입됐습니다. 총 6,882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한 1,406톤 정도 줄었습니다. 배추 498.1톤 반입됐네요. 어제 확인해보죠. 어제는 460.2톤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물량 37.9톤 더 증가했습니다. 배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670원, 최고가 24,300원, 최저가는 17,6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19,000원대 시세 2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1,182원 더 오른 가격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9월 25일이 가장 낮은 가격이죠. 2만 100원을 형성했고요. 이 이후부터 소폭이지만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다가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10월의 첫날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오늘 가격 24,3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9월 2일부터 10일 전까지만 해도 거의 비슷한 시세를 계속해서 형성했는데요. 보시다시피 12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가 더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그 간격 더 벌어지면서 오늘 2670원, 지난해보다 더 높습니다. 네, 계속해서 취나물도 보겠습니다. 4.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6.26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1.76톤 줄었습니다. 취나물 4kg 상품 기준 평균가 2686원, 최고가 23,000원, 최저가는 18,5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2061원, 오늘은 2686원입니다. 어제보다 625원 더 올랐네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9월 25일부터 8일까지는 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32,000원대까지 시세가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가격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은 23,000원이네요.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비교해 봐야겠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해든 올해든 계속해서 등하락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9월 2일부터 7일 때까지 올해 같은 경우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 7일부터 12일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사이에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게 형성이 됐었고요. 그래도 12일 기점부터 올해 시세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주면서 지난해보다 소폭이지만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는 기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등하락이 반복이 되면서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긴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미나리를 보겠습니다. 46.81톤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46.44톤 반입됐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0.3톤 정도 더 늘었습니다. 미나리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53,027원, 최고가 6만 원, 최저가는 48,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시세 78,150원, 오늘 좀 많이 떨어졌네요. 등락가 보시죠. 25,123원 더 떨어지면서 오늘 평균가 53,027원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9월 28일 가장 낮았네요. 44,000원을 형성했고요. 그 이후에 크게 오르면서 거의 2배 가격 9월 30일 8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다시 떨어지면서 오늘은 6만 원을 기록했네요. 네, 계속해서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자, 지난해 9월 2일 때만 해도 22만 원대 시세가 나왔었습니다. 보시면 한참이나 아래 올해 시세가 형성이 돼 있었죠. 하지만 이후부터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9월 12일 때는 다시 역전해서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되기도 했었는데 하지만 그 이후부터 다시 떨어지면서 지난해 시세가 또 다시 높아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월 첫날은 다르죠.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조금 더 높습니다. 네, 다음 품목 상추입니다. 80.4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84.45톤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3.9톤, 4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상추 포기찹 4kg 상품 기준 평균가 33,369원, 최고가 39,900원, 최저가는 29,8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33,136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제보다 233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시죠. 최고가입니다. 9월 28일이 가장 높았네요. 43,600원을 기록했고요. 그 위에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어제와 비슷한 시세 형성하면서 39,9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도 16일 때쯤에 반짝 다시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되긴 했지만 그 상황 다시 뒤바뀌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10월의 첫날만큼은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됐네요. 산지별로 보시죠. 충남 논산시 26,809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북 익산시 27,475원에 낙찰됐고요. 네, 경기 이천시는 29,938원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45,500원으로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고요. 평균가는 충주시가 높네요. 29,08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표고버섯 시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버섯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네, 표고버섯 29.99톤, 30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40.03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한 10톤 정도 줄었습니다. 생표고버섯 16kg 상품 기준 평균가 106,470원입니다. 최고가 172,500원, 최저가는 86,250원을 형성했네요. 네, 어제 11만 원대였는데 하락세입니다. 어제보다 4,160원 더 떨어진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보면 지금 9월 30일 오늘 첫날이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네요. 172,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30일, 올해 30일 계속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약간의 좀 하락했다가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16일부터 입살 전까지는 올해 시세가 높긴 했었는데 이 이후에 좀 반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올해 시세가 더 낮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충북 괴산군 88,884원에 거래됐습니다. 충남 천안시는 74,005원이고요. 네, 충북 음성군 64,565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산군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148,000원, 평균가 88,884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자, 오늘은요 생생한 경매 상황을 전해드리기 전에 먼저 가락동에 가장 많이 반입된 농산물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제 옆에는요 좀 산처럼 켜켜이 쌓여 있는 우리 강낭콩의 반입량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제만 해도요. 소량 반입되는 강낭콩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집중 출하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가 궁금한 건 우리 채소 오 박사님한테 물어볼까요? 오상균 경매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박사님 마음에 네. 들어요? 아, 오 박사? 네. 그 좀 적응이 안 됩니다. 네, 채소 박사님. 네. 아니 그나저나 지금 보니까요. 지금 네. 가락동에 가장 많은 양이 지금 반입된 게 눈에 띄게 지금 차이를 보이는 게 바로 네. 제 뒤에는 강낭콩이에요. 네, 어떤 그렇죠. 이유 때문일까요, 경매사님? 아무래도 태풍 미탁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네. 아마 이제 우리 출하주분들이 그 태풍이 오기 전에 그 이제 우리 농산물 중에 특히 채소류 중에 품질이 비를 맞거나 바람을 불어가지고 급격히 나빠지는 품목 중에 하나가 네. 이 강낭콩류예요. 그래서 원래 뭐 평상시 한 3만 원 나오던 거라면 뭐 비를 맞고 상품성이 급격히 떨어지면 한 3분의 1로 이렇게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 농가에서 콩수확 쪽에 좀 그 노동력을 집중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매사님 말씀대로요. 지금요 이제 태풍에 대비하면서 전반적으로 다른 작물들을 잠시 뒤에 접어두고 콩 수확에 지금 네.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먼저 좀 출하를 하면은 뭐 큰 이제 무리는 없는 거예요, 산지에서는요? 네, 이제 물량이 조금 많아지면 시세는 약간 떨어지지만 그다음에 비를 맞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갱락다가 많이 떨어지는 것보단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제 그런 걸 먼저 인지를 하는 거죠. 네. 네. 전반적으로 지금 가락동 벌써부터 태풍에 대비한 우리 농산물들이 좀 양부터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경매사님 이렇게 좀 선선한 바람이 불 때 네. 특히 된장찌개 탁 넣어 먹으면 가장 맛있는 무슨 버섯? 표고버섯.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매사님이 맞춘 바로 오늘 표고버섯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버글버글 끓는 찌개 쏙 넣어 먹으면 제맛인 표고버섯 소식은요. 우리 강석원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매사님. 네. 안녕하세요. 가락콩마장 강서원입니다. 네, 경매사님. 와, 아니 근데 진짜 콩이 오늘 엄청 많잖아요. 네, 네. 네.
콩밭이죠, 콩밭. 예, 지금. 콩밭. 경매장이 아니라 콩밭 같네요. 진짜. 콩밭에 있는 건가요? 예, 느낌이 좀 이상하네요. 아니 그나저나 경매사님, 콩은 좀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좀 버섯의 좀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 건가요? 아, 명절 이후에 아무래도 지금 명절 성수기 이제 제일 큰 성수기가 버섯은 명절 때 전후로가 제일 많이 팔리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지금 양이 명절 전보다는 조금 주춤한 상황인데도 이제 명절 전보다는 시세가 약간은 주춤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좀 이른 추석이었어요. 그렇죠, 네. 네, 평소 좀 한 11일 정도 좀 빨리 추석이 찾아오면서 모든 농산물의 어떤 반입량이 좀 차이를 보였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네. 지난 추석하고 좀 그 이후에 이 표고버섯의 변화는 좀 어떤 부분이 가장 클까요? 표고버섯 시세는 그렇게 사실 큰 차이는 없었고요. 반입량을 보면은 지금 중화품의 반입량이 늘면서 평균 시세는 사실 좀 하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저 특산품의 반입량은 좀 명절 이제 적어갖고 양이 적어갖고 반입량이 적어서 뭐 시세는 그렇게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네. 하락폭은 좀 그나마 좀 크지 않았다. 네네. 사실 뭐 명절 특히 추석의 성수품 중에 하나 이제 버섯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큰 하락 없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전반적으로요. 이 지난주 대비 오늘 약은 한 어느 정도 반입이 됐을까요? 네, 저희 가락공판장 지난주에 1.1톤 반입되었고요. 뭐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1.8톤.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는 40톤 반입되어서 지난주보다 한 약 2톤 정도 늘었습니다. 네, 2톤 정도 증가했어요.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좀 양이 증가한가요? 뭐 콩 영향하고 좀 비슷한가요? 예, 예. 버섯 재배하기 이제 좀 좋은 이제 조건의 기후 조건이 이제 갖춰지면서 이제 날씨가 이제 뜨겁지도 않고 아예 춥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반입량이 지금 늘어날 시기입니다. 네, 네. 지금 이맘때가 이제 네, 네. 반량이 늘어난다. 그만큼 또 표고버섯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을 네, 것 네.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작년하고 이 동기간 대비 봤을 때 양은 좀 꾸준하게 반입되고 있는 거죠? 네, 물량은 뭐 지금 충분한 이제 중매인들이 소화하기에 충분한 물량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가락동 365에서는요. 많은 농민들이 오늘 경락가 과연 얼마에 형성했는지 이 부분이거든요. 네. 버섯 역시 좀 좋은 흐름으로 좀 이어졌을지 오늘 시세 좀 먼저 콕 짚어주세요. 네, 지난주에는 이제 평균 시세로 봤을 때 3만 원 중반대, 뭐 3만 5, 6천 원대 이제 낙찰이 많이 되었고요. 이제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약 2만 6천 원대, 2만 원 중반대 이제 평균 시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시장에 반입되는 이제 품위가 이제 중화품의 이제 품위가 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평균 시세는 좀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좀 지난주와 비교하면은 거의 한 9,000원에서 10,000원 가까이 좀 경락가 하락한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시세를 보면요, 작년하고 좀 가격 평균을 좀 비교해 보면은 어떤 차이를 좀 보이고 있을까요? 평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뭐 2만 원 중반대 낙찰되는 되고 있으니까요. 뭐 평년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평년 지금 경락가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한 10,000원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경매사님, 우리 표고버섯이 가장 좀 좋은 시세를 받았을 때 연중으로는 언제예요? 아무래도 이제 명절이죠. 명절 이제 명절 한 2, 3일 전. 그때가 이제 시세가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죠. 저도 네. 뭐 관에 10만 원 넘게 경매를 했으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절 이후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 있을 가격이에요. 산지에서는요. 그런데 뭐 조금 더 회복의 모습은 또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명절이 끝났다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은 일단은 시세는 나쁜 시세는 아니에요, 사실. 네. 예. 어제도 뭐 6만 원 후반대까지 뭐 좋은 물건은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시세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또 오늘 가장 좋은 경락가를 받은 버섯을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보면서 품질 한번 점검을 해보자고요. 뒤에 네. 준비돼 있죠? 네. 어제 이 버섯 같은 경우가 이제 6만 8천 원까지 나온 버섯이고요. 이제 이게 버섯 갓이 이렇게 짝짝 갈라지면서 이제 색깔이 좀 희고 이제 그런 버섯들이 지금 가락시장 시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버섯의 배지 같은 이제 배지는 이제 818이라는 이제 배지를 이제 쓰셔갖고 했는데요. 사실 이게 표고가 이렇게 리포터님이 이거 집어주셨는데 이게 피면 안 돼요. 피면 안 되는데 사실 이 정도 되는 이제 갓에 이제 갈라진 표고가 없기 때문에 시세를 이제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버섯이. 네네. 가장 좋은 가격대. 네, 거의 뭐 제일 좋은 시세라고 볼 수 있죠. 네. 6만 얼마? 6만 8천 원까지 어저께 경매가 됐습니다. 와, 6만 8천 원 경락가 받은 네. 버섯답게 정말 품질 좋아요. 저도 이제 표고 좀 볼 줄 아는데 이게 좀 하나 좀 좋은 거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집어서 등이 이렇게 좀 거북이 등처럼 이렇게 쫙쫙 갈라진 이런 무늬가 가장 좋은 시세를 받고 있더라고요. 네, 요겁니다. 요거 좀 가장 좋은 버섯 아니에요? 네네. 이게 사실 뒤에
버섯이 좀 피지만 않았어도 진짜 더 시세를 더 끌어낼 수 있는데 버섯이 이거 출하자분도 이거 버섯이 피는 이유를 아직 못 찾고 계시더라고요. 뭐 배지 문제라고 뭐 원인을 찾고 계신데 아무튼 이게 피지만 않았어도 조금 더 좋은 경락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산지선생 이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주의를 해서 수확을 해야 되겠네요. 네네. 예, 같이 좀 피기 전에 먼저 좀 그때 수확을 한다면 더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 네네. 그런 버섯입니다. 최근 중도매인들의 좀 구매력도 좀 많이 살아났죠? 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식자재 업체들이 이제 발주가 좀 꾸준히 있는 편이고요. 네. 네, 군납 그리고 뭐 마트 일반 식자재 마트들도 이제 발주들은 꾸준한 편입니다. 네. 자, 꾸준하게 지금 뭐 주문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변매사님 짚어주신 부분 외에도 지금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좀 더 좀 시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표고버섯이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은 이게 균일하게 버섯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버섯들을 이제 선별하실 때 갓 크기나 이제 색탁별로 이제 선별을 잘 하셔갖고 중매인들이 이제 속박이 없는 이제 출하주 물건을 찾듯이 선별을 잘 하셔갖고 이제 가격을 잘 받을 수 있게 좀 그렇게 출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 표고버섯만큼은요 좀 크기별로 균일하게 네네. 큰 거 작은 거 섞이지 말고 좀 균일한 크기대로 좀 선별해 주신다면 오히려 더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변매사님 표고버섯 말고도 또 가락동에서 가장 많이 반입되면서 소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버섯이 그 다음으로 네, 친숙한 우리 느타리 버섯이죠. 네. 네네. 느타리 버섯 경매 상황은요 좀 더 정리되는데 여러분 다시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표고버섯에 대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표고버섯이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품종이라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부사장님? 예, 그 버섯 중에서 비닐하우스 시설 등을 이용한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품목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재배 기술 역시 무난한 작물로서 지자체에서 귀농인들을 위한 권장 품목의 하나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에 따른 교육과 각종 지원의 혜택도 많습니다. 네. 근데 또 이걸 겉에서 보는 거하고 실제 재배하는 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네. 결국 쉬운 일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점을 유념하면 좋을까요? 예, 그 수확 기간이 짧고 관리하기 수월한 그 톱밥 배지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귀농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 소득이 어려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표고버섯을 도매 시장에만 출하를 하게 된다면은 가격 폭락의 경우에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은 판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표고버섯을 수확할 때 크기와 모양 등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일명 잔챙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잔챙이들을 가공 같은 방법을 통해서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표고버섯의 소비 상황도 이제 어떨지 예측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달 소비 전망을 좀 해주시죠. 예, 추석 이후 그 기온이 선선해지면서 소비가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군납 등 단체 급식 물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표고버섯 10월 하순 반입량과 시세 좀 전망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떨까요? 예, 그 반입량은 단체 급식 등으로 약 5% 증가를 전망하고 있고요. 시세 변동폭이 크지 않은 품목으로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표고버섯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어서 느타리버섯 상황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느타리버섯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182.8톤 반입됐고요. 어제 207.9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5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느타리버섯 2kg 상품 기준 평균가 5,984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7,000원, 최저가 5,5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6,400원이었는데 오늘 6,000원 아래로 평균가가 떨어졌고요. 어제보다 416원 하락했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경기 양평군 5,022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남양주시 3,908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여주시는 5,326원에 거래됐네요.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0,000원 기록했고요. 홍천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5,589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느타리버섯 경매 상황도 가락동 농산물시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합 함께서 전해주시죠. 네, 여기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계속해서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경매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 표고버섯 소식을 전해드렸다면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가장 많은 소비량을 보이고 있는 느타리버섯 소식 준비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성우 경매사님 모셔볼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좀 두 번 보니까 반갑죠? 네, 반갑네요. 많이 반가워요. 네, 그래. 마지못해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자 이런 표정이네요. 아니요, 네, 너무 반가워요. 반갑죠. 예. 계속 할까요? 그러면 한 3번, 4번? 아니 사실 오늘 이렇게 2번 하는지 몰랐어요. 저 혼자. 예. 아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원래 제가 15일 날 잡혀 있었는데 인터뷰가 제가 휴가를 가고 좀 빼달라 그랬더니 여기에다 2번을 넣어놨네요. 아, 경기자님. 아주 버섯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의 불만을 지금 생방송으로 지금 너무 좋아서. 고백을 하고 계세요. 아, 자주 나오니까 좋다고요. 예, 자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경매사님, 느타리가 정말 가장 많이 반입되는 건 맞죠? 네, 뭐 반입량도 많고요. 소비량도 제일 뭐 많고 이제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친숙한 품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뭐 버섯 종류 참 다양한데 뭐 표고버섯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가락동에 반입되는 버섯 그 반입 순서대로 한번 쭉 좀 나열해 주세요. 일단 첫 번째. 뭐 예. 느타리라고 볼 수 있고요. 제일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뭐 새송이, 그다음 뭐 표고, 팽이, 양송이 뭐 그 순서로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그 중에서도 우리 경매사님이 개인적으로 가장 난 이 버섯이 참 좋다는 버섯은요. 저 사실 뭐 표고가 가장 맛있죠. 네. 맛은 뭐 향도 좋고 표고가 제일 전 좋은 것 같아요. 네. 비싼 거, 좋은 거. 예. 저는요 개인적으로 느타리 버섯 참 좋아해요. 왜냐면은 이 느타리 저 라면을 좋아하는데 라면이든 탕이든 느타리만 그냥 한 움큼 딱 넣으면은 국물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시기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찾고 있는 버섯 중에 하나가 느타리 버섯이잖아요. 전반적으로 좀 이 시기 오늘 뭐 경매 분위기는 좀 어떤 흐름으로 타고 있을까요? 사실 전일에 이제 재고가 좀 남아 있어서요. 뭐 중도매 매기는 살짝 좀 위축이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시세도 전일 대비로 봤을 때는 좀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요. 네. 좀 하락을 했다. 좀 네. 분위기가 좀 표고보다는 조금 우리 느타리가 조금 약한 모습입니다. 네. 작년하고 좀 이렇게 평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시기에 어떤 경매 분위기가 좀 많이 약한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뭐 평년보다는 시세가 한 500원에서 1,000원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평년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경매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한번 전반적으로 그러면 오늘 요 양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느타리는 한 어느 정도 들어왔어요? 지난주 저희 가락콩마차 4톤 반입되었는데 뭐 어제 기준으로 4.3톤 반입되었고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네. 비슷한 양이 좀 들어와 있고요. 명절 전후가 좀 확연하게 좀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명절이 극성수기 이제 출하 시기이기 때문에 뭐 제일 많은 출하량을 보였고요. 고 이제 명절이 끝나고 명절 연휴가 있기 때문에 입병이 아무래도 그때 그 시기에 이제 감소를 하니까 그 이제 농가에서도 쉬어야 되니까 이제 직원들도 쉬고 해야 되니까 이제 명절 끝나고 이제 잠깐 이제 반입량이 적었을 때 그때 이제 시세가 잠깐 좋았다가 다시 이제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네요. 네, 좀 좋았다가 지금 소폭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요. 하지만 평년 뭐 흐름을 봐서도 나쁘지 않은 느타리 경매 상황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은 좀 비슷한 좀 수준의 양이 반입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경락가 얼마 정도 형성을 했을까요? 사실 저희 가락공판장만 뭐 좀 뭐 큰 변동폭이 없었는데요.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좀 늘었어요. 느타리가. 그 바람에 이제 지난주 11,000원, 꼰느타리 기준 11,000원 이제 평균 단가 보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6,000원대. 좀 시세는 좀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죠. 지난주보단. 네, 11,000원 이제 경락가 형성했던 우리 느타리 버섯이 오늘 6,000원 지금 형성하면서 꽤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네네. 절반 가까이 지금 하락한 모습을 지금 만날 수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김 반입량이요. 네. 반입량. 반입량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시세는 좀 떨어지죠. 네. 양이 지금 뭐 영향도 있고요. 뭐 소비 부분은 뭐 크지 않은 건가요? 소비 부분은 오히려 뭐 이제 조금 날씨가 이제 서늘해지면서 아마 더 이제 활발한 모습을 좀 보일 것 같아요. 이제 하지만 반입량도 이제 점차 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시세는 뭐 크게 오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네. 평년 기준으로 봤어도 좀 오늘 형성한 요 가격대가 좀 어느 정도 시세 형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평년보다는 한 500원에서 1,000원 정도는 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년에 비하면. 네. 평년
시장 기준으로 봐서는 그래도 좀 좋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좀 지난주보다는 좀 하락한 모습 네. 때문에 느타리 산지에 계신 분들이 아직 주초인데 좀 시세 떨어졌다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연락들 좀 많이 오세요? 사실 농가에서는 그렇게 큰 불만은 없어요. 시세가 뭐 평년보다는 뭐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다만 지난주에 시세가 비쌌던 거는 이제 명절 연휴에 그때 쉬면서 이제 농가들이 입병을 이제 안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때는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시세가 그래도 명절 끝나고 좋았던 거지. 뭐 네. 지금은 나쁜 시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지에서는 무슨 소리냐, 그래도 좀 좋은 가격이 예, 나와야지 내가 버섯 키울 맛 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조심스러워요. 이 정도 가격이면 만족스럽지 않나 이 말을 하기가 좀 예. 그렇죠. 사람마다 입장이 다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 시기에 들어오는 느타리 버섯 품질은 어느 정도일까요? 보면서 좀 한번 점검해 볼까요? 사실 느타리 품질은 매일같이 일일 균일하다고 볼 수 있고요. 뭐 가끔 뭐 예냉이 이게 풀리면서 박스가 제대로 안 닫히거나 뭐 이제 농장에서 이제 작업하실 때 예냉이 풀리면서 이제 갓 색깔이 좀 연하거나 이제 누렇게 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크게 뭐 느타리는 뭐 지금 이 정도의 품질이면 거의 최상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얼마 형성했어요? 어제 6,000원, 5,500원, 6,000원 그 사이. 네. 가격이 많이 지금 하락하긴 했어요. 이렇게 지금 최상품인데 불구하고 지금 5,000원, 6,000원 정도밖에 지금 가격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시세 상승의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요, 뭐 평년시의 시세로 봐서는 그렇게 약한 시세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뭐 중도메인들의 우리 느타리 버섯 좀 구매력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뭐 표고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뭐 군납이라든지 뭐 뭐 식자재 마트. 학교 급식이 너무 꾸준한 발주가 있기 때문에요. 뭐 시세 걱정은 당분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내 건데 왜 자꾸 가져가요?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깜짝 놀랐네. 예. 이거 없으면 저는 돈을 못 받아요. 예. 그나저나 겸회사님, 지금 요 시기에 이제 느타리 버섯 산지에 계신 분들한테 좀 뭐 출하 전략도 좋고요. 좀 더 아까처럼 좀 좋은 시세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까지 오늘 좀 함께 전해주세요. 네, 뭐 사실 뭐 느타리 예냉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 만졌을 때 딱 차가운 느낌이 딱 들어야지. 앞에 보시고, 아니 느타리 보면서 얘기하려고. 앞에 보시고 가시죠. 네네. 그럼 뭐 그 예냉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출하하실 때 갓 크기별로 선별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더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 뭐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태풍의 영향권으로 맞아요. 들어온다고 밑에 하는데, 있을까요? 네네. 예.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오래된 시설 이제 농가들이 있어요. 그쪽 이제 농가에서는 이제 버섯 시설을 좀 관리를 잘 하셔갖고 출하라는 게 차질이 없도록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태풍이 이제 미탁이 지금 뭐 개천절 이제 그때 좀 예상하고 있어요. 올라오는. 네, 어제부터 내일부터 영향권에 있다 그러네요. 네, 네네. 그래서 아무쪼록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철저하게 좀 관리하시고 좀 준비를 하셔서 피해 없이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매사님. 맞습니다. 자, 우리 느타리 버섯 경매 흐름 앞으로 좀 어떻게 시세 뭐 상승의 여지도 있겠죠? 반입량은 이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세는 뭐 양은 늘었어도 뭐 보합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합세로 네네. 좋은 소식입니다. 양은 늘어나도 시세가 하락하지 않고 네. 보합선을 유지해 주신다고 전해 주셨는데 산지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좋은 시세 받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좀 더 좋은 시세를 위해서 경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한번 외쳐볼까요?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이상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느타리 버섯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느타리 버섯 최근 반입량은 지난해 동기간 대비해서 좀 어떤 상황인가요? 네, 그 일주일간 그 평균 반입량이 53톤으로 전년 동기 58톤 대비 약 8%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 8% 감소했다면 시세에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땠을까요? 예, 그 추석 이후에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안정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꽃느타리 2kg 상품 기준으로 봤을 때 일주간 평균 가격이 7,610원으로서 전년 동기 6,790원 대비해서 12%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느타리 버섯 전에 표고버섯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네. 느타리 버섯과 표고버섯을 좀 비교해 보면 농가의 선호도 측면에서 어떤가요? 우선 그 재배 시설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은 규모화 그다음에 시설 자동화가 필요로 하여서 투자비가 많이 들고 계획 생산이 가능한 반면에 표고버섯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소자본으로 시작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소비 상황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좀 괜찮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 느타리 버섯 9월 소비는 추석이라는 그 대목으로 소비가 아주 좋았고요. 10월에도 마트 할인 행사나 단체 급식 물량 그리고 기온 하락에 따른 그 찌개류 소비 등을 감안했을 때 꾸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하순의 반입량과 시세에도 좀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예, 10월 하순에도 꾸준한 소비 증가세를 보이겠고요. 반입 물량은 일평균 50여 톤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시세는 보합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보합세를 전망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뭐 전해주실 소식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예, 평소 그 버섯 재배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참고할 만한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네. 산림청이 버섯 생산 과정과 조경수 관리 교육을 시행을 합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늘고 있는 귀산촌자를 대상으로 하여 임산물 생산에 관한 기술을 제공해서 일자리 획득 기회를 높이기 위한 건데요. 교육은 총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주 토요일이죠. 10월 5일부터 16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자, 교육은 그럼 어디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 경남 산청군에 그 시천면이 있습니다. 경상대 부속 학술림에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숙박을 원하시는 교육생은 숙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아래 그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네. 그다음에 또한 홈페이지 주소도 적혀 있을 텐데요. 그냥 제일 빠른 건 아무래도 전화겠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경상대 네. 전화번호도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요. 전화 걸어서 궁금하신 거 다 물어보시는 게 속이 제일 편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전화로 뭐 직접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게 가장 또 확실한 방법이기도 맞습니다. 하죠. 네. 네. 자, 느타리 버섯까지 오늘의 집중 분석으로 버섯 가격 동향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귤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72.66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79.4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6.7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감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8,80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3,000원이었고요. 최저가 15,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21,000원대 평균가였는데요. 오늘은 18,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408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자, 9월 25일 가격이 22,026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하락하는가 싶더니 26일부터 다시 소폭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다시 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10월의 첫날 하락했죠. 18,0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최고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높았던 가격이 9월 7일에 27,000원의 최고가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5,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올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 간격 점점 더 좁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3,000원의 최고가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이어서 포도 보겠습니다. 오늘 290.3톤 반입됐고요. 어제 314.2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3.95톤 감소했습니다. 포도 거봉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9,507원에 낙찰됐고요. 최고가는 12,000원, 최저가 8,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9,100원대, 오늘은 9,500원대 기록하고 있네요. 어제보다 328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9월 25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1,369원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10,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9월 28일 보시면 8,647원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후에 다시 좀 반등세를 보이면서 오늘 가격 9,500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최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지난해 가장 높았던 가격이 18,000원이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12일 가격 17,000원이 가장 높은 최고가였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는 올해 가격이 더 높았고요. 16일 이후로 올해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이후에는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간격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 가격 12,000원의 최고가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자두 반입 물량도 보시죠. 오늘 55.68톤 반입됐고요. 어제 34.72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두 추위 품종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2594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6,000원, 최저가 16,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21,000원대, 오늘은 2만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118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27일까지는 하락세였습니다. 27일 가격 보시면 15,784원으로 가장 낮았고요. 이후에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일부터 다시 한번 더 크게 뛰었죠. 30일 가격, 어제 가격 21,000원대였는데 오늘 좀 빠졌습니다. 2만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최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는 4만 원이 넘는 최고가까지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9월 12일 가격 32,000원까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후에 올해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 보이면서 점점 더 지난해와 격차가 많이 좀 벌어지고 있죠. 오늘 가격 보시면 26,000원의 최고가로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자, 이어서 참외 보겠습니다. 오늘 16.0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8.9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7.16톤 증가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2,083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6,000원, 최저가 1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1,000원대, 오늘은 22,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572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죠. 9월 26일 16,624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6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29일에 한 차례 더 크게 뛰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22,000원대 평균가입니다. 자, 전년 30일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역시 참외 역시 지난해에는 4만 원대 가격까지 형성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9월 7일 가격 32,000원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9월 7일 기점으로 올해 가격이 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에도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간격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오늘 가격 26,000원으로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과 보겠습니다. 오늘 174.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92.1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7.49톤 감소했습니다. 사과 홍옥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9,29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 15,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7,000원대, 오늘은 19,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546원 평균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9월 25일이 18,000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5,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 9월 2일 53,000원대까지 기록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31,000원대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격이 계속해서 높긴 하지만 계속해서 그 간격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19,290원으로 지난해보다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자, 오늘의 과일은 무화과입니다. 무화과 경락가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화과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33.4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51.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7.62톤 감소했습니다. 무화과 1kg 상품 기준 평균가 1,87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000원, 최저가 1,500원이었고요. 자, 어제 1,980원이었는데 오늘은 1,870원의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10원 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월 27일까지는 상승세였는데요. 27일 가격 5,673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만에 좀 급락하면서 28일부터도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제 형성됐던 3,000원의 최고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7,000원대 시세도 있었고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4,000원대 시세가 가장 높은 시세입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지난해 가격이 더 높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9월 7일과 또 9월 20일에는 올해 가격이 반짝 좀 높은가 싶었는데 나머지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지난해 가격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1,870원으로 지난해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영암군 1,629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목포시 2,022원이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암군이 초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7,000원 기록했고요. 목포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2,022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무화과 시세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요즘 무화과 좋아하는 분들 참 많아요. 저도 사실 뭐 복숭아 계속 좋아한다고 얘기했지만 저도 무화과 참 좋아하거든요. 네. 오늘 또 부사장님께서 무화과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방송 전에 벌써 네. 한입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쪽에 무화과도 지금 앞에 나와 네. 있는데요. 자, 오늘 저 무화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락동에 반입 중인 무화과 품질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 무화과 그러면 벌써 이름부터가 참 예쁘죠. 그러니까요. 예, 그 꽃이 없어서 이제 무화과라고 이제 불리는데요. 가락동에 들어오고 있는 무화과의 그 품질은 지금 현재 그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추석 이후 선선한 기온으로 바뀌면서 품질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무화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상황, 농협 하나로 유통과 전화 연결해서 소비자 가격 또 품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협 하나유통 신순업부 과일팀에서 무화과를 담당하고 있는 윤영현 대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지금 태풍 미탁이 북상하고 있고요. 수확 시기에 또 링링과 타파 태풍을 겪었습니다. 좀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나요? 네, 지금 무화과는 현재 7월 중순에 하우스 무화과 첫 출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노주 물량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안성물류센터의 경우에 하루에 1에서 2톤, 한 주간 약 15톤 내외 물량을 취급하고 있고요. 네. 태풍 영향으로 지금 현재 산지에 일부 다소 좀 영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지에서 적절한 작황 관리를 통해서 지금 품위가 좋은 무화과를 출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올해는 과수농가에서 날씨로 인해서 좀 많은 걱정들을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 전반적인 무화과 품질 어떤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무화과 또한 그 과수이기 때문에 그 태풍의 바람에 의해서 낙과하거나 우천으로 인한 품위 저하가 다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지나간 태풍의 경우에 20% 내외에서 산지에 그 피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적절한 산지 피해 대책 및 조치로 저희 안성물류센터에 공급되는 상품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출하되고 있는 무화과 같은 경우에 네. 한 15브리스 내외로 당도가 높고 맛있는 무화과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는 상태로 출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은 품위를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큰 다행인데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농협 하나로 유통에 반입되는 무화과 상황은 어떤가요? 예. 그 지금 무화과 같은 경우에 현재 7월 그 중순에 이제 첫 출하를 시작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 성출하되고 있는 시기고요. 네. 안성물류센터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2톤에서 3톤 정도, 한 주간에 약 한 15톤 내외에서 물량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달 초에 무화과 소비자 가격에 대해서 전화 연결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때는 출하 초기라서 가격이 지난해 대비 낮았었는데요. 현재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나요? 네, 그 추석 명절 이후에 한 주간 다소 가격 오름세가 좀 지속되면서 출하 초기에 가격 하락을 많이 회복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9월 태풍 영향으로 일시적인 출하 물량 감소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무화과 소비 회복이 좀 다시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지금은 좀 적정 가격과 생산량 회복이 좀 이루어지면서 가격과 공급량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 안성물류센터의 경우에는 현재 가격 등락폭과 크게 상관없이 1kg 기준으로 3,000원에서 4,000원 내에서 꾸준하게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뭐 무화과 수확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기후적인 요인 등 그 외부 환경에 의한 변수만 없다면 현재 작황과 생산되는 물량으로 볼 때 안정적인 가격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타이완에서 부상하고 있는 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주 재배 산지인 남부지방에도 일부 영향이 좀 끼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요. 그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무화과 공급은 언제까지 좀 예정이 돼 있나요? 네, 현재까지 산지 작황 및 일조량, 일교차 등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전년 대비 약 보름 정도 일찍 출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전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 중순까지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했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정도에서 무화과 공급이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도가 높고 식감이 우수한 무화과를 원하신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앞으로도요, 농사 짓기 위해서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가에서도 좀 좋은 가격으로 잘 판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사장님, 무화과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농가에서도 또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좀 그렇습니다. 좋은 정보가 없을까요? 예, 그 무화과는 단기에 숙성이 되고 또 부패가 되는 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도매 시장에 출하하시려는 분들은 소비자까지의 유통 기한을 감안해서 숙기를 고려해서 수확을 하셔야 되는데요. 굵기는 이제 굵은 것을 선호를 하게 되고요. 열매의 빛깔은 젓갈색이 전체적으로 균일한 것이고, 그다음에 너무 또 푸른 빛을 띠게 되면은 가격을 제대로 받질 못합니다. 또한 그 받침의 그 갈라짐이 많이 진행된 것은 제외해서 보내주신다면은 최대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억하시고 잘 좀 선별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화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채소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의 채소는 오이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이 오늘 282.4톤 반입됐습니다. 네, 어제는 474.5톤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192.1톤 줄었습니다. 출창오이 50개 상품 기준 평균가 28,024원, 최고가 3,500원, 최저가는 26,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29,000원대 시세, 오늘은 28,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1,346원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지금 9월 2일부터 16일 전까지만 해도 지난세가 더 높았는데요. 보시다시피 12일 기점으로 올해세 계속해서 쭉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보다 올해세도 높게 형성이 됐고요. 막판에 다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난해보다 올해세가 소폭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백다라기 오이도 보겠습니다. 100개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33,455원, 최고가 36,500원, 최저가는 3만 원에 낙찰됐네요. 어제 가격 35,000원대, 어제보다 오늘 가격이 2,371원 더 떨어진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9월 26일이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58,000원을 기록했고 그 위에 소폭 떨어졌다 다시 조금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나 했었는데 29일 기점부터 다시 한번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소폭 더 떨어지면서 36,500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지난해와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초반에 9월 2일 때 지난해만 해도 76,000원, 77,000원대 시세까지도 나왔었는데요.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더 낮게 형성이 됐고요. 계속해서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다가 24일 때 반짝 올해 시세가 더 높게 형성이 되는 구간이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그 상황이 반전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백다다기 오이 충남 천안시 28,239원에 낙찰됐습니다. 강원 춘천시 23,479원에 거래됐고요. 충북 진천군 29,31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최고가 46,000원, 그리고 평균가는 공주시가 32,533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네, 오이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최근 반입량 상황은 어떤가요, 부사장님? 예, 그 일주간의 그 평균 반입량을 보면
260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동기 233톤이 반입됐으니까 네. 약 10% 증가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시세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그 백다닥이 상품 100개 기준 그 상품으로 봤을 때 일주간 평균 가격이 46,300원입니다. 지난해 동기 46,520원과 좀 비슷한 상황인데요. 9월에 그 백다닥의 평균 가격이 39,707원이었으니까 네. 점점 가격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반입되고 있는 품질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 오이 출하 시기가 여름 오이에서 가을 오이로 지금 교체 시기입니다. 네네. 그래서 춘천 등 그 강원권에서의 그 여름 오이는 지금 마무리 단계이고요. 그래서 품위가 좀 좋지 않은 반면에 가을 오이가 이제 출하가 주로 지금 천안이라든가 진천 등 그 충북 지역에서 그 출하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 가을 오이는 품위가 좋은 상황입니다. 네. 자, 소비자 입장에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부분인데 네. 오이를 좀 좋아해서 생으로 고추장이나 뭐 쌈장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 요즘 먹는 오이 중에 씁쓸한 맛이 좀 있더라고요. 그 네. 이유가 좀 어디에 있나요? 예, 그 씁쓸한 맛은 주로 이제 고온기에 많이 나타나게 예, 됩니다. 재배 과정 중에서 토양의 수분이 지나치게 많거나 건조할 때 이러한 그 오이의 그 씁쓸한 맛이 나곤 합니다. 네. 그러면 좀 해결 방안이나 예방법이 있을까요? 여름이 끝나면은 이제 가을이 오고 그러면서 계절이 바뀌면은 대부분 이제 해소가 되는 부분인데요. 생육 시기에 그 맞는 적정한 수분 공급이 필요하고요. 농가에서는 이런 수분 공급에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나경철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정말 요즘 그 소비자분들께서도 입맛이 아주 그 예민하셔가지고 네. 단번에 분간해 보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예. 뭐 지금 현재로서 방금 우리가 짚어봤을 때 반입량은 좀 줄고 시세는 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앞으로 반입량과 시세는 좀 또 어떤 상황일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전반적으로 그 네. 가을 오이가 이제 성출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하량은 20%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10월 중순부터는 가을 오이의 그 출하지가 확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세는 좀 하락을 해서 25,000원대 선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오이 좀 더 예민하게 계속해서 좀 먹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네. 오이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값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다기 오이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8,859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84원 떨어진 가격이 되겠고요. 최청 오이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는 11,962원이네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가격은 293원 하락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100g은 상품 기준으로 보시죠. 평균가 1,027원에 판매됐네요. 어제와 같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8,860원에 판매됐습니다. 자, 돼지 삼겹살은 2,176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목살 2,137원에 판매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닭고기는 5,144원에 판매됐네요.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경기 파주시에서 발생했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정부가 10월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관광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방문 중단 조치는요. 한국 정부가 유엔군 사령부와 협의해서 시행하게 된 거고요.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진정되는 상황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관광을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건데 좀 태풍이 다시 북상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현재까지 흐름을 봐서는요. 제18호 태풍 미탁이 강풍의 영향이 3일부터, 그러니까 개천절부터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모두가 강풍과 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좀 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돼지열병 살처분 매몰지로 빗물이 침투하는 것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방수포 설치 작업을 좀 필히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 잔존물이 강풍에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현장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함께해 주신 농협가락 공판장 이경철 부사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내일 방송에서는요. 애호박과 배 그리고 파프리카에 대해서 또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저희는 내일 오후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